자, 우리 문학 볼 거고요. 그 문학의 현대시부터 좀 볼게요. 오세요.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에 그 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일단 답은 나왔잖아, 얘들아. 그치? 답은 요거다. 그치? 자, 색채어 활용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뭐 색채어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뭐 얘기할 수가 없네요. 자, 없으니까. 자, 근데 그 남은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쨌든 다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걸 공부해 볼게요. 우리 가시에서 이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른, 그러니까 아직 수미상관이긴 한데, 이제 조금은 다르다. 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1번에서, 즉 가시에서 우리가 수미상관 구조를 조금 변형했냐라고 할 수 있냐?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마지막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뒷말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미상관이라고 했을 때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은 변형된 뭐 혹은 조금 다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미상관 구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입니다. 이거 꼭 변형이라는 말 안 해도 괜찮아, 얘들아. 자, 이 시 수미상관 구조 맞냐? 이러면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도치의 방식으로 시 마무리했냐라고 했으니까 자, 이 마무리 부분에 이제 도치법이 쓰였는지 봐줘야 할 텐데 자, 그 근거를 이렇게 보셔야겠죠?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대로 이제 요게 도치법이 되잖아. 서술어 나오고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자, 이랬는데, 자, 음성 상징어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본문 가보자. 음성 상징어 뭐 있었니? 여기에서 이런 거, 모란이, 아니? 어.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제 확인 가능했고, 그 마지막에 매일 우리 하는 말이잖아, 얘들아. 음성 상징어 됐고,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화자. 자, 표면적 화자. 자, 표면적 화자 맞니? 자, 이거거든. 음. 자, 그럼 표면적 화자 맞아? 맞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인데, 그 30번에 그 A와 B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일단 A 자체가 뭐 어쨌든 여기 어느 날인데, 맥락만 보면서 답 얘기해 볼게. 일단 여기에서 5월 나는 모란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제 5월 어느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그러니까 즉 봄이 되어서 피었던 그 모란이 이제 5월이 되니까 어때? 꽃잎까지 다 시들어 버렸단 말이야.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에서 대상과의 소통, 여기서 대상은 당연히 모란일 텐데, 그럼 모란이 다 떨어져서 지금 바닥에 이렇게 꽃잎이 다 뭐 누워있다 이랬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대상과의 소통이 확대되다. 자, 어때? 맞아? 아니잖아. 자, 우린 이런 지점에서 대상과 유대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어? 아니잖아. 희망을 찾았니? 지금 이 지점에서?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앞뒤 문맥을 통해 그 A는 그 대상의 소멸로 인해 자, 이런 정도의 표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읽을 거지만 이제 맞다는 거 아실 테고. 사실 그래서 A만 보더라도 그 1, 2, 3, 5번 전체 다 틀렸어요. 자, A에서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언제 나와? 그러니까 즉 나는 이렇게 어느 날 모란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보람도 무너지고 그렇게 남은 내내 울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요 슬픔이 여기에 대한 정서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꽃잎까지 다 시들어 버리고 났더니 결국 내 보람도 무너지고 그렇게 내 1년이 가면서 남은 기간 전부 울면서 지냈다. 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희망을 찾게 된 거, 뭐 비판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다 말이 되지 않죠.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 31번 문제를 좀 보기 위해서 그 좀 더 길었던 글씨를 좀 빠르게 볼까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봐. 아래층에서 물 틀면 단수가 되는 그렇게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전세방에서 만화 공부를 하는 나. 자, 여기까지 나의 처지가 나왔어.
어떻단 얘기야? 가난하단 얘기지. 자, 그런 나를 위해서 내 등록금을, 그래서 또 누가 내? 내 가족이 내는데, 그 등록금 때문에 막 사글세 빵으로 이사 가고 그런데, 그래서 나와 함께 여기에 또 뭐가 나와? 나의 가족. 응. 그 가족의 처지. 역시나 나랑 똑같지. 가난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이사 간대. 내 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사 가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그 화자가 느꼈을 정서는 뭐겠어, 얘들아? 여기에서 미안함이 되게 크겠지. 그치? 그치? 자, 그렇게 가슴이 한참 덜컹거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정서일 거야. 어떤 미안한 그런 마음에다가 또 결국 자기도 지금 가난해서 괴로운 상태니까 이런 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있겠지. 자, 이제 그렇게 형은 나 짜장면 시켜주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짜장면 앞에 놓고 그 중국집에 그 사장 부부를 봤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 자, 처음엔 웬 이상한 부부였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관찰을 해요.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 바쁜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냥 잠을 자주는 그 아기를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그 연약한 반죽 정도 하는 그 상황이 마치 그들한테는 튼튼한 미래를 꿈꾸는 것 같고, 아주 명랑한 분위기로 전화도 받고, 아주 서둘러서 배달도 나가고 그러더래.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이 지점에서 지금 화자는 대상에 대한 여기서 대상이란 이제 이 젊은 부부겠죠. 그 대상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 대상을 어떻다고 해야 하니 이 사람들 아주 열심히 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죠? 긍정적으로 이제 의지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 처량해 보이니? 아니야, 되게 좋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 남길 수가 없어서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까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이 지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또 여기서 도치잖아요. 그쵸? 나는 살아간다는 게 참 배가 불렀다. 우리도 이거 지금 비슷한 얘기 하잖아. 야, 너 진짜 배가 불렀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점에 결국 그 짜장면을 다 먹고 나니까 내 배가 실제로 부른 것도 맞는데 참 내가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의 방식이 참 배가 불렀다고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가 하나 나온다. 뭐가 좀 반성적인 태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날 나는 분명 슬펐죠. 그쵸? 그날 언젠지 알잖아. 짜장면 먹은 날. 자, 그날 나는 분명 슬펐지만 그 슬픔도 참 배불렀던 것 같다 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짜장면을 먹어서 배부른 것도 있지. 그렇지만 결국 그날 내가 느꼈던 그 슬픔이라는 정서가 정말 나는 배불렀던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마지막 내용도 그대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좀 반성적인 태도를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 시였어. 자, 그러면 선택지 봐봐이. 자, 일단, 그 가시 같은 경우에 좀 맥락을 보시면 되는데, 나는 섭섭해 울어. 그치만 기다릴 거야. 라는 점에서 결국 꽃이 사라진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니? 그렇지. 마냥 슬퍼하기만 하다가, 그래도 기다려야지. 이랬으니까 대비란 말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찬란한 슬픔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걸 좀 모순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사실 이거 역설법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해 줘도 좋고요. 이 마지막 지점에 이제 역설법이 나왔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약한 반죽 튼튼한 미래. 그러니까 반죽은 비록 되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그것에서 튼튼한 미래를 좀 꿈꾸는 것 같았다. 즉 이미지가 좀 대비적인 거 맞니? 맞아. 그럼 거기에서 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건강한 삶이다라고 해도 돼? 되지. 자, 그다음 처음엔 이상한 부부였어. 그치? 이제 그런데 참 눈물처럼 아름다워 보였단 말이지. 이렇게 이 부부를 대하는 그 태도가 좀 대비적이라고 해도 돼? 그치? 처음엔 그냥 이상했거든. 근데 보다 보니까 참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좀 대비적인 태도 맞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화자의 긍정적인, 즉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좀 더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마지막에 슬픔도 참 배불렀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역설법으로 보는 것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좀 뒤로 가도 그래. 뒤로 가더라도 이 그들의 고단한 삶과의 대비해서 느끼는 중국집 젊은 부부의 고단한 삶과의 대비해서 느끼는 일단 그걸 대비적으로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자 그래서 그들은 참 고단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나는 오히려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끝났어? 그거 아니잖아. 나도 지금 참 힘들고 가난하고 그래. 근데 저 사람들도 상황을 보면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단 말이지.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나나 그 사람들이나 좀 유사한 그런 상황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롭고, 이 가난한 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저 젊은 사람들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까지 키우면서 그 속에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또 말하지만 뭐다? 좀 반성적인 이제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나왔는데, 좀 읽기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뭐,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읽는 것 자체에는 좀 무리가 없었길 바라면서, 자, 답은 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자, 서리적 표현 활용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서리적 표현, 서리법이잖아, 그치? 자, 부분 한번 찾아보자. 바로 왼쪽에 보이는 부분 뭐냐면, 뭐 이런 거? 나를 반기시는 낯빛이 전과 어찌 다르신 거. 정말 달랐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내가 허물하랴.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허물하랴라고 하는 건 탓하랴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즉, 탓한다야 아니다야. 결국 탓하지 않는다잖아. 나는 하늘도 원망할 생각 없고 사람도 탓하지 않는다. 탓할 생각 없다. 자, 이렇게. 자, 서리적 표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나 같은 경우도 읽다 보면 뭐 사람 말에서 정확하게 서리적 표현 나오니까요. 이런 지점들 여기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흔든다야 못 흔든다야 흔들 수 없다. 또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자, 낫다.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그러니 나는 위태롭다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서리적 표현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3번인데, 뭐 보기에 짧은 내용이었지만 뭐 읽어봤을 거라 보고, 자, 이렇게 임금과 떨어진 신하가 임금 그리워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좀 충성심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해두고 너는 여기에 내려왔니? 라고 했기 때문에 화자가 임과 함께 지내던 공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내 몸에 지은 죄가 조물의 탓, 뭐 이런 식의 표현에서 뭐 한탄이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물의 탓을 하는 게 나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조물주야? 그래? 아니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자, 꿈속에서 임의 모습을 보고 막 눈물 난다. 자, 이랬어. 그럼 대상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움이라는 정서 가능하잖아.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대화적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내 얘기 좀 들어줘라고 하는 게 대화를 주도하는 중심인물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중심인물의 말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 너 누구 보러 가니?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변 인물이 중심인물의 말을 좀 끌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 음. 그러면서 어머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또 역시나 주변 인물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도나 목적이 이게 너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 대립 갈등이야? 갈등의 형태야? 아니지.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맥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도로 하고 있다? 좀 위로해주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 알겠어요? 음, 넘어갑시다.
자, 35번 됐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소설입니다. 지금 이 소설에 대한 내용 얘기는 좀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 문제를 잘 보면 지금 연결된 부분과 관련해서만 쌤이 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그 A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그 A가 내용 잘 읽어봐. 내용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간 데는 거의 한 학기가 다 소비됐대. 여름방학이 지나자 벌써 서너 달 앞으로 닥친 그 중학입시가 말개나 할 만한 아이들의 주의를 온통 그렇게 끌어들인 이유 때문이기도 했고, 또 그보다는 경험의 교훈이 좀 자정 능력을 길러준 것 덕분이 아닌가 한데, 자, 우리 학급이 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왜 한 학기가 다 소비되어야만 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서술자가 그 이유를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해 가고 있어. 왜 그렇게 한 학기나 다 필요했는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대. 물론 이 중학교 입시가 좀 중요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학생들이,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경험의 교훈이 우리에게 자정 능력을 좀 길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래, 지나고 보니까. 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여섯 달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배우게 된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그때는 당연히 그 일을 몰랐고, 이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대.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뭐 추가적인 설명한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A의 내용으로 독백을 통해 그래 맞아 독백인 것 같긴 해. 그런데 뒷말 어때? 좀 적절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보자마자 틀렸다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어때? 보자마자 회상의 방식을 통해 과거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치? 자, 시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난 그걸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 지금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회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회상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과거 사건은 뭐겠어요? 좀 이 우리 반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뭐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 사건에 지나고 보니까 의미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다음에 이 45번 같은 경우에 그 답이 1번인 건 뭐 연결해서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가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막 꾸짖는 모습이 있었고, 그게 이 136신에서 이제 다시 대사로 막 나타났는데, 그 변화를 잘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그것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에 비관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136신에 선생님이 막 이제 지시를 해요. 그쵸? 자, 여기에서 너희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막 소리도 지르고 왜 그렇게 매일 얻어맞고 그게 무서워서 결석을 하냐 이런 얘기. 석대가 왜 그렇게 무섭냐. 나는 겁쟁이는 가르칠 생각 없다. 절대 피하지 마라. 싸워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알아듣냐, 알아듣냐,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 대상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라고 해야 돼? 음. 자, 비관이 뭔데? 비관은 절망적인 거잖아.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선생님의 절망적인 태도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 아니지, 당연히. 아이들을 자꾸 격려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는 좀 그런 내용이라고 해줘야 하잖아. 자, 그 다음 43번도 이제 답만 좀 보면 그 답이 3번이었죠? 그쵸? 그 근거 범위 한번 잘 보자요. 여기에서 그 A는 석대가 아이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거다 이랬는데 A가 뭐였는데? A 자체가 앞부분에 나타나 있었죠. 자, A가 앞부분에 석대의 질서. 시작하자마자 나온 이 석대의 질서야. 석대. 그럼 석대의 질서가 무엇인지, 석대는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얘기했어? 줄거리에서 얘기했어.
그 줄거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힘으로 학급을 장악하고 있던 석대라고 해서 여기에서 석대 캐릭터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만든 이석대의 질서래.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이들을 누르고 있던 그 힘으로 우리는 그 질서를 얘기해줘야 하잖아. 알겠니? 스스로 뭔가 민주적으로 막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서를 석대가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니고요. 그 질서는 뭐다? 힘의 질서입니다. 힘으로, 강압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던 그런 질서였습니다. 알겠어요? 44번 넘어가고요. 45번인데, 이 45번에 이제 어쨌든 뭐 소설의 내용은 너희들이 읽었을 거라고 보고, 그 보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결국은 이제 이 어떤 사회의 모습을 좀 형상화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이렇게 이제 뭐 반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독재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던 그런 아이였는데, 결국 그런 아이가 쫓겨나고, 비록 혼란의 좀 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민주적인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점차 이제 알아가게 되고 이제 배워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잖아. 자, 그럼 이렇게 공동선에 대해서 자기 통치에 참여한다는 건 공동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거래. 자, 그래서 이제 그 석대가 가고 나서 이 새로 생긴 건의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거는 맞아, 애초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다. 자,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건의함은 이렇게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잘 수행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본문 속에 가보면 이 새로 생긴 건의함을 바탕으로 이제 어떠한 서사가 전개가 됐었니? 이것도 거의 앞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석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새로 생긴 건의함에 이렇게 올바른 국민 탄핵 제도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막 임원들을 계속 갈아치우는 이제 그런 좀 혼란이 있었던 그런 때였단 말이지. 그래서 건의함을 만든 자체, 건의함의 기능 자체는 좀 민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석대가 반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기능이 바로 제대로 실현이 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건의함의 기능 자체로 보자면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수행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